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삼성 로봇 이 기업이 12월 세계 1위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삼성과 직접 연관이 된 이 기업이 세계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보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삼성 로봇이 특히 삼성 로봇 이 기업이 12월 세계 1위 됩니다. 입니다. 일단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미래를 지금 잘 나가는 거 말고 앞으로 잘 나가게 할 사업이라든가 투자를 기획하는 이 미래사업기획단이 신설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 대표이사 직속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죠. 과거에 미래전략기획실이라고 삼성전자에 있었다가 해체가 됐는데 비슷하게 미래사업기획단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위전실이랑 달라요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 대표이사 직속의 부회장급 조직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하며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젠 삼성전자의 미래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미래사업기획단에서는 6G 이동통신,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AI, 로봇 등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지만 앞으로 전망이 밝은 사업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로봇, 인공지능 등 유망 산업에서 경쟁사와 달리 삼성이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기업들 치고는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의미가 없고 전 세계로 봤을 때 사실상 느린 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이렇게 느리면 되겠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오픈 AI보다 못한 게 뭐고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애플보다 못한 게 뭐냐? 빨리 치고 나가라 해서 만든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사업기획단 신설로 삼성전자의 로봇 AI 집중 투자 발판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사업기획단에서 이번에 이 로봇과 AI의 진심을 담은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투자에 더불어서 2024년 연초에 로봇에 대한 기술 발표 또는 신제품 발표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상반기 삼성 로봇이 대거 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만 많았죠. 나오니 많이 만들어졌니 안 만들어졌니 말이 많았지만 이게 진짜로 이제 현실화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한두 달 안에 해결된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가 1월 CES입니다. 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하고요. 삼성 로봇이 1월 2024 CES에서 발표가 됩니다. 업계는 내년 2024년 CES에서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상용화 수준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이 보핏이라고 부르는 이 로봇이 원래는 잼스 힙이라고 해서 2019년 CES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CES에서 처음 공개한 만큼 이제 발전된 모습, 이제는 상용화 시킬 수 있는 로봇의 모습도 아마 CES에서 똑같이 발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연말에 공개할 걸로 전망이 됐지만 그게
한 달 정도 미뤄지면서 한 CES에서 공개가 될 것 같다 보고 있는 거죠. 올해 말 출시가 유력했던 보핏이었던 만큼 CES 2024에서 첫 선을 보인 뒤 내년 상반기 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올해 연말에 출시하든 내년 1월에 출시하든 상반기 안에 어쨌든 상용화 발표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2024년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핏은 삼성전자가 CES 2019, 2019년에 선보였던 헬스케어 디바이스, 우리가 흔히 이거를 가칭 잼스 힙이라고 불렀고요. 이걸 우리는 보핏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 보핏은 부스터 모드와 아쿠아 모드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다른 점이 뭐냐? 말 그대로 이게 진짜로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쓰는 거냐? 아니면 나는 운동하고 또는 다이어트를 할 생각으로 쓰는 거냐?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이냐 아니면 과부하를 시키는 역할이냐에 따라서 아쿠아 모드, 부스터 모드가 나뉜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보행 보조를 위주로 만든 로봇이었지만 이제는 뭐다? 헬스케어까지도 같이 접목이 돼 있는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CES 삼성 로봇이 공개가 되고요. 아니 이거 말고 또 무슨 로봇이 나옵니까? 이거 말고 또 대단한 로봇이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나 봤더니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이 나오더라. 사실상 거의 뭐 삼성전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죠.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년 상반기 자율 이동 로봇 AMR이라고 합니다.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AMR 자율 이동 로봇은 상용화 직전으로 내년 초 카탈로그를 제작한 뒤 상반기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MR이 아마 2024년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공개를 하고요. 상반기 안에 정식 출시가 돼서 매출을 내든 아니면은 이 삼성전자 공장에 활용이 되든 진행이 될 것이다. 충분히 공개가 될 것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율 이동 로봇이 뭐냐? 카메라, 내장 센서, 이게 뭐 라이다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람이 직접 감독하지 않아도 스스로 환경을 이해하고 이동하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장애물이 있고 여기 기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가야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명확해지면은 다음부터는 최적화된 여기에 물건들이 있고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최적화 경로도 확인하고 사람 피해가고 알아서 멈추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협업할 수도 있고 사람 없이 로봇끼리만도 일할 수 있는 이 자율 이동 로봇이 AM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점을 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게 그냥 로봇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 점유율을 위한 로봇 출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 뭐냐? 아니 미래 사업 기획단도 공개를 하고 내년 초에 로봇도 출시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반기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거의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로봇에 좀 미쳐 있냐? 왜 이렇게 로봇에 좀 진심이냐? 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확인해 보면은 바로 삼성전자의 오토너머스 팹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너머스 팹이 뭐냐? 무인 생산 체제가 핵심이 될 반도체 부분에 오토너머스 팹 태스크포스 TF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트윈 TF와 자율 생산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다? 무인 생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오토너머스 팹 TF팀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자율 생산할 수 있는 거기에 디지털 트윈 팀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하는 로봇과 디지털 트윈 두 가지 기술력을 접목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자동화된 공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동 생산하는 공장은 말 그대로 자동화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을 그러니까 로봇이 대신하는 수준이 자동화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다? 무인입니다. 뭔 소리냐?
미래형 제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수정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까지 누가 이제는 로봇이 하는 겁니다. 그냥 행동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생각, 판단, 모든 결과 과정이 로봇 AI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오토너머스 팹,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두 가지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정을 최적화하고 그러니까 공정에 문제가 또는 공정에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 된다. 수요를 진단하고 아니 10개 만드는데 왜 5개밖에 정상품이 안 나오니? 7개 나와야지. 7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측하는 데 더해 이상 상황을 탐지하는 수준. 야, 이렇게 되면은 저 부분 고장나. 이렇게 쭉 가면은 야, 저 부분 취약해져. 이렇게 가면은 저기서 오류가 난다. 라고까지도 탐지를 하는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예 필요 없이 모든 문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드는 게 계획인 거죠. 그래서 오토너머스 팹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 중 하나가 당연히 로봇이 필요하겠죠. 로봇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필요하다? 디지털 트윈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인 공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로봇 그리고 디지털 트윈 두 가지가 필요한 건데 왜 디지털 트윈이 필요합니까? 일단은 삼성전자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제조 환경과 유사한 가상의 모델을 만들어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실제 똑같은 걸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시간, 돈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 세계에서 가상의 이 제조 라인, 자율 또는 AI, 로봇이라는 제조 라인을 만들어 놓고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현실이랑 똑같이 돌립니다. 현실이랑 똑같은 무게, 현실이랑 똑같은 과중, 똑같은 뭐 가부와 똑같은 전기 흐름, 환경을 가상에다가 마련해 놓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수율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오류, 문제, 모든 게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디지털 트윈은 기반으로 지금 운영할 어떻게 보면 실제 공장도 피드백을 받아서 사실상 수율이 처음부터 높을 수 있는 거고요. 처음부터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수율을 파악하고 미리 수율을 최대로 올려놓고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왜? 가상에서 몇 번이고 돌려보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죠. 야, 10,000시간 해봐. 야, 10만 시간 돌려봐. 그럼 어디에 문제가 생겨? 실제로 10,000시간, 10만 시간 안 돌리고 디지털 트윈 세상에서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시간도 돌리죠. 뒤로 돌릴 수 있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특히 파운드리 사업에서 그 반도체를 제작하는 사업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과 함께 이를 적용한 오토너머스 팹이 업계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미 TSMC가 수율 확보와 공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조용히 개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TSMC가 이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율 생산 공장이 돼서 로봇과 디지털 트윈 이 두 가지로만 이루어진 공장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삼성전자는 로봇을 일단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곳에 활용하고 모든 곳에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 공장 제조 라인에 로봇을 투입을 시켰고요. 폴라리스 3D라는 이 서빙 로봇 이리온을 삼성전자 공장 제조 라인에 공식 납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리온이 올해 9월부터 삼성전자 구미 스마트시티 2 캠퍼스의 제조 라인에서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로봇이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어렵거나 귀찮은 것들을 로봇이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오는 해당 공장에서 왕복 수백 미터의 거리를 사람이 직접 이동해야 하는 기존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가기 귀찮고 내가 수백 미터씩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로봇한테 이리온 하는 거죠. "저 가져와." 그다음에 이리온. 그래서 로봇 이름이 이리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온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 준다. 근데 지금이야 단순하게 이동할 거리를 줄여주고 내가 이동할 거를 가져와 주는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 공정의 핵심 역할을 할 로봇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의 제조 라인에 맞춰 물류 로봇을 최적화하여 까다로운 공장 생산 및 제조 라인에 적용 가능하도록 기술을 보다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한 뭐 움직이는 수준이겠지만 여기서 이제 주력으로 점차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질 건 뭐냐? 이미 로봇은 쓰고 있고 그다음에 오토너머스 팹이 되려면 디지털 트윈도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이 뭐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무인 로봇, 정확히 이 산업용 로봇 이슈 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디지털 트윈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삼성전자 직접적인 연관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기술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이어야 우리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바로 네, 아진엑스텍이란 기업이고요.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납품할 때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산업용 로봇 제어 전문 기업 아진엑스텍이 실제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초도 납품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으며 향후 계속해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이제는 산업용 로봇을 실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아진엑스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는 2021년 1월 로봇용 전장 박스 납품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봇을 납품한 건 아닙니다. 완제품을. 그래서 거래를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야 너네 로봇 완제품 가져와 봐. 괜찮네. 그래서 로봇 완제품 세트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전장 박스 정도였는데 다음에는 완전히 로봇 자체를 납품해라 라고 한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상 그냥 쓰다가 뭐 그냥 이것만 계속 써도 되는 건데 나쁘지 않으니까 써보니까 괜찮으니까 완제품을 가져라 했겠죠. 현재까지 납품된 로봇총은 3kg용 소형 로봇부터 20kg용까지 다양하며 향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산업용 로봇 실제 납품 수혜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이걸 로봇만 수혜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디지털 트윈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진엑스텍 스마트 팩토리 XR 이슈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진엑스텍은 구미전자 정보기술원과 스마트 팩토리용 아까 뭐랬죠? 오토너머스 팹 XR 글라스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XR 가상 우리가 혼합 현실이라고 하죠. MR XR 글라스를 통해 구현된 가상 현실에서 거기가 어디죠? 바로 디지털 트윈이죠. 협업은 산업 현장에 구현되는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력을 아진엑스텍이 개발 중입니다. 실제 삼성도 XR 헤드셋 사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표명을 등록하는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XR 헤드셋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진엑스텍도 XR 글라스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활용 XR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진엑스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있는 겁니다. 실제 삼성전자 로봇 관련된 기술력, 삼성전자 XR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데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없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야 너네
전자파 박스 써보니까 괜찮더라. 야, 완제품 가져와봐. 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 흐름인데 아진엑스텍입니다. 실적은 흑자입니다. 3년 내내 흑자고요. 드디어 21선을 깼어요. 그래서 전 지금부터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21선을 깨야 관심 가지기 좋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깼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슬슬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진엑스텍, 로봇 XR 동시수에 관심을 가져보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해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죠. 자, 아까 영상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자료집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꼭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그 다음에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그리고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해서 100% 무료로 모두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의 본전이죠. 다 무료니까요. 꼭 받아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30일, 29일, 28일, 17일, 24일, 23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얻어 가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 시작 전에 모두 정리해드리니까 무료로 매일 보시고요. 급비 자료도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다른 이슈 볼 필요 없고요. 매일 올려드리니까 확인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모든 자료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무료니까요. 종목 시장 테마주 강의 얻어 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